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지레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폭스바겐의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입니다. 티구안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는 2리터 터보 디젤 엔진 모델만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그건 5인승이었었고, 이 올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티구안 롱휠 베이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옆에서 언뜻 보기에도 지금 2열 도어가 꽤 긴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그 노멀 스탠다드 휠 베이스 티구안 대비 길이가 215mm나 더 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2열 공간 그리고 트렁크에 쓰였고, 그래서 2열이에는 슬라이딩이라든지 리클라이닝이 다 돼요. 얼굴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티구안의 얼굴과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꽤 다릅니다. 이 라이트가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죠. 이거는 근데 폭스바겐 차에서 파사트 GT도 들어갔고 아티온도 들어갔고 이제 골프에도 들어갔었던 IQ 라이트, 그래서 폭스바겐 차 중에서는 최고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명 기술에서는 여기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할 GTI, 골프 GTI에 들어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범퍼 디자인은 이제 티구안과 좀 다른 게 있고요. 이번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IQ 라이트가 뒤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이내믹 턴 시그널, 그리고 이것도 전부 LED고 이 안개등은 보시라고 켜둔 거예요. 한쪽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 주시겠어요? 요 라이트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떼주세요. 여기가 바뀌죠.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4모션만 빠진 풀 패키지입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2열 공간입니다. 문 넓게 열려요.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은 참 마감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이 선쉐드는 없어요. 차량막은. 창문은 다 내려갑니다. 예. 여기는 이제 쇠가 그대로 드러나긴 하는데, 이건 요즘 폭스바겐 차들 다 그런 것 같아. 골프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저런 데서도 요것까지도 마감을 하면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흡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독사등은 모두 LED고,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긴 빠졌네. 이게 풀 패키지지만 뭐 몇 가지 없는 게 있는가 봐요. 가죽 질감은 느슨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있고, 여기 이거 포켓도 갖추고 있어요. 이거 골프에도 들어갔었던 건데 참 좋죠. 여기 핸드폰 꽂아두기도 좋고, 이쪽도 포켓도 있고, 그리고 에어컨은 3존, 온도 조절만 할 수 있습니다. 열선도 들어가 있고 3단계. 그리고 여기는 C가잭이 또 있고요. 송풍구는 가운데만 있어요. 이쪽 B필러는 없다는 거. 엉덩이 받침 좋습니다. 이 도어 포켓도 큼지막하고요. 2열 공간은 거주성 뿐만이 아니라 이 시트 착자감도 참 좋아요. 등받이도 마찬가지고, 등받이는 근데 좀 더 높아도 좋긴 하겠는데,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한 단계, 두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시트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이거는 가장 세운 거, 가장 눕히면 예, 여기네요. 예. 헤드레스트는 크긴 크지 않지만 머리 가누기에는 조금 더 크면 좋긴 하겠구나. 그리고 얘는 4대 2대 4로 시트를, 2열 시트를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는데, 이게 스탠다드 휠 티구안은 이게 안 되죠. 4대 2대 4로 접는 거. 그래서 스키스로 긴 물건 넣을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네, 지금 이제 티구안 올스페이스 2열입니다. 이 팔걸이는 시트에 묶여 있어가지고 팔걸이만 별도로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지는 않아요. 자꾸 근데 투싼이 생각나긴 하는데, 투싼은 워낙에 광활했지만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성인 5명 타면 4명? 얘도 여기가 가운데가 4모션은 아닌데 그래도 좀 튀어나왔잖아요. 많이 튀어나왔죠. 그래도 뭐 이 정도 폭이면 다리 벌리고 앉으면 충분히 앉을 수 있겠습니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2열 승객의 머리 위까지 올라와서 이 채광성 확보는 너무 좋죠. 이 옆에 유리도 그렇고. 앞뒤 모두 이중접합은 아닙니다. 앞에서 느꼈었던 그런 탄탄한 주행 질감, 그게 2열에서는 그래도 부드러운 게 있어요. 꽤 부드러운 게 있고, 지금 다리 이음매를 지났는데도 이게 그냥 투둑하고 그냥 잘라버리지, 이게 그냥 엉덩이로 전해지는 건 전혀 없어요. 이 열선이 됐었구만. 오늘도 덥다 했네. 와, 그래 진짜. 1열에서는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조차도 티구안은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열은 그래도 뒤쪽에서 들어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좀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들어오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예요. 차가 지나가든 어떤 뭐 바람이 치든 그런 건 없고,
시야가 이렇게 좋아요. 한번 시트를 당겨볼게요. 네. 앞좌석 위치는 고정인데 뒤만 했을 때 틀리는 거죠. 앞좌석은 제 시트 포지션에 거의 맞춘 거예요. 지금 저 아반떼인이 지나가는데도 조용하네. 티구안 올스페이스 2열 승차감은 거의 뭐 한 80점 중반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주성, 채광성, 그리고 정숙성적인 부분에서 모두 평균 이상이고, 특히나 우수한 거는 거주성, 채광성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전 지금 이렇게 오히려 땡겨 앉았는데도 편하네. 제 키가 178cm인데 다리를 꼬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간이. 자, 이게 그리고 3열 승객이 들어갈 때는 이걸 당기면은 이렇게만 시트가 2열 시트가 접히거든요. 그러면은 접은 채로 이게 근데 좀 부러질 가능성도 있겠네. 뭔가 좀 불안해요. 그러고 나서 아우, 이것도 이렇게 뻑뻑하네. 밀면은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거고, 3열 승객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 앉은 채로 이걸 밀면 시트가 이렇게 약 한 60도 정도만 꺾이는데, 그러고선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불안해. 예. 일단 이거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접은 거고, 이걸 접어도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이걸 땡기고 이 스텝을 밟고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도 이렇게 작은 매트까지도 있네. 아무튼 들어가고 나서 아이고 되게 티구안 올스페이스 3열은 아이고 뭔가 2열은 최대한 슬라이딩으로 땡긴 거고 앞으로 했는데 무릎 공간은 이렇게 돼요. 얘를 세워볼까 좀? 이게 최대한 세우면 이만큼 공간. 여기도 암레스트 또는 수납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암레스트가 있고, 이쪽엔 그래도 컵홀더도 갖췄네. 여기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가 있고, 오른쪽엔 없고, 여기 벨트 클립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걸잖아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게 주행하면서 계속 소리가 나. 그래서 이걸 투싼은 이번에 바꿨지. 투싼도 그렇고 그 팰리세이드도 바꾼 게 이 방식과 이 클립 자체를 아예 여기다 꽂을 수 있는 걸로 바꿨죠. 그게 좀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주 소리 안 나게 하는데, 지금 저 거의 뒤통수가 다 있어요, 머리가. 제 키는 178cm의 아주 평균적인 전형적인 상체 길고 하체 짧은 그런 동양인인데, 3열에는 벤트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 엉덩이? 지금 보면은 간신히 엉덩이만 대고 있어요. 허벅지는 완전히 떠 있고, 지금 체중을 발바닥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머리 찢겠는데 이거 들어가야지. 턱 하나만 남아도. 근데 승차감은 이 정도면 예상했던 아주 그냥 쪽박 깨지는 수준이 아니네요.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2열 승차감이 꽤 좋았거든요. 이 쪽창이 조그맣게 뚫려 있긴 해서 그래도 좀 시야 확보를 하려고 했죠. 지금 거의 저는 이 뒷바퀴 축보다도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의 축에 앉아 있다고 봐야겠구나. 네, 엑스레. 의외로 근데 정숙성은 괜찮네, 3열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레스트가 뽑으면 보여드리죠. 얘는 완전히 접은 거. 이게 뽑아서 사람이 타려면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1단계로만 그냥 뽑을 수 있는 헤드레스트입니다. 보시면 이 등받이조차도 성인의 등을 완전히 받치진 못하죠. 그리고 두께도 꽤 얇습니다. 2열 시트와 비교를 하자면 많이 얇죠. 대번에 이 소음이 올라가네요. 밑에서도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뭐 해치백이나 외건이나 SUV는 뒤에서 들이닥치는 그런 와류 소리 있죠. 그게
근데 이게 티구안의 장점은 정말 이 탄탄한 주행 질감인 것 같아. 이게 운전할 때도 아주 즐거웠지만, 승객 입장에서도 보통 이 뒤에 앉으면 롤링 때문에 뭐 미식거린다든지 아니면 좀 불쾌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 티구안은 그게 적구나. 2열과 3열 간의 차이가 막 이렇게 천양지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리하자면 티구안 올스페이스 3열은 유사시에 쓰는 거고, 트렁크 공간 여유롭게 쓰면서 2열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써가지고 2열 승객들 더 여유롭게 타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늘어난 길이가 2열 공간하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에 쓰였습니다. 3열 접은 걸 보더라도 일반 티구안 대비도 확실히 넓죠. 그리고 이 밑에도 공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파티션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수납되는 거 참 좋죠. 그리고 밑엔 템퍼러리 타이어도 들어있고, 이 옆에도 이런 자투리 공간을 다 파놨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열 시트 접는 건데, 이 레버가 있어가지고 접어보죠. 호잇. 예. 한 번에 쫙 내려가진 않아요. 자, 충분히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독특하게 얘는 보통은 여기서 올라갈 적에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이 앞쪽이 더 높거나 하는데, 얘는 낮았다가 낮아지는 게 독특합니다. 여기도 220V 파워 아울렛. 이거 좋죠. 쓸모 많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 반딧불이 갇힌,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트렁크 램프로도 쓰이고 빼면은 후레쉬로도 쓰입니다. 꼭 반딧불이 같죠? 귀여워요. 예. 이렇게 작은 자동차용 후레쉬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예. 차박 매트를 한번 깔아 볼게요. 제가 이제 만들어서 파는 캐러멜 차박 매트인데, 깔아보니까 얘도 확실히 평탄화가 되네.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2열과 3열을 완전히 폴딩을 했을 적에 중간에 거기가 붕 떠가지고, 웬만한 차박 매트로는 평탄화가 안 될 텐데 저희 캐러멜 차박 매트로는 평탄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티구안 올스페이스도 차박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신형이에요. 외관적인 것도 물론 달라졌지만, 우리가 처음 겪은 2리터 터보 가솔린이랑 이 8단 자동 변속기의 주행 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티구안의 그 2리터 터보 디젤 엔진 150마력 내는, 물론 그때 제 기억에는 이 정도면 실용 영역에서는, 그리고 또 고효율성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시종일관 힘 딸려 막 그 생각이 들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의 성능이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예. 숫자적인 정보는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얘가 186마력 최고 출력이고 최대 토크는 31kgm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매끄러운 가속뿐만이 아니라 차를 좀 운전 재미가 있게끔 느껴지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에요. 오늘 오면서 이제 저희 원태 큰아버지랑도 같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소개를 안 드렸는데 원태 큰아버지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님. 네, 안녕하세요. 원태 큰아버지, 인코어랩 TV의 김승철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큰아버지는 아니고 마음의 큰아버지입니다. 처음에 그냥 발진하자마자 가볍네. 네. 그리고 이 단단함과 가벼움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단단함이라기보다 그 탄탄한 하체 느낌이죠. 그 두 가지 플러스, 그리고 이 8단 자동 변속, 워낙에 7단 DSG DCT에 대한 만족도가 커가지고 그게 좀 아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약간의 그런 스포티한 감각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게 가끔, 지금 이런 맨홀 뚜껑을 밟고서 지나갔는데 이런 움직임 제어하는 데 있어서도 잔 진동,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리고 잡는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잡고. 근데 지금 23550R19 타이어는 스콜피온 베르데인데, 아까 대표님은 한마디로 이거 좀 껑충한 골프 같다라는 극찬을 하신 거 아니에요. 티구안에서 골프의 그 맛이 난다고 얘기하는 정도라니.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던 거예요?
물론 차가 높이가 좀 높고 하지만은 뭐 뒤뚱거림이라든지 아니면 주행의 탄탄함 이런 것들이 네, 그냥 약간 키만 좀 큰 골프 수준이다라고 느껴가지고 네.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흔한 말로 골프를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물론 뭐 이제 경쟁차들도 많아졌고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올스페이스를 타기 전에는 사실 운동 성능에 대해서는 저의 기대치가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었는데, 오면서도 얘기했었던 차가 그냥 대번에 얘기를 하자면 이런 요 세그먼트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GLB 7인승이랑 5008 SUV. 그죠? 예. 어쨌거나 이건 폭스바겐이 들어서 좋아할 얘기긴 하지만 GLB랑 비교를 하자면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일단 GLB는 그 150마력 터보 디젤 엔진 밖에 없거든요. 운동 성능 부분에서는 얘가 많이 더 즐거운 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간성적인 부분은 대놓고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GLB도 제 기억에는 이거는 5+2 5+2 구성이겠구나, 유사시에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터라 네. 티구안 올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승차감, 그러니까 좀 단단하게 좀 조여있는 그거를 선호하는데 근데 이제 훨씬 이 차를 실제로 소비하실 더 많은 대중들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는 네. 조금 과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특히 이제 주로 주행하시는 도로 컨디션이 좀 젠틀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일상 영역이신 분들한테는 좀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그먼트에서 이렇게 7인승 되면서 또 이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하는 차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딱히 좀 대체제가 생각나지 않는 네,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5,100만 원에서 4,000원 빠지는 값인데, 그 값을 생각하면 사실 팰리세이드도 살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사이즈로 보면은 걔가 아주 우위지만, 네. 그럼에도 티구안은 이 운동 성능, 차의 성능 때문에라도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늘어난 지금 휠 베이스가 21cm 조금 넘게 215mm 정확하게는 늘어난 건데, 그 중에 절반은 2열에, 그리고 또 절반은 2열이라고 할 수도 없지. 하긴 뭐 휠 베이스가 늘어난 거니까. 110은. 여기서 예. 잠깐만 끊은 게 뭐냐면은 길이가 210mm가 들었고 네. 휠 베이스는 100mm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체 길이에서 C 필러, D 필러 사이가 거기가 뭔가 추가적인 110mm가 네. 거기에 사용된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휠 베이스가 210mm 늘어난 건 아니거든. 롱휠 베이스를 만들면서 3열도 잡아야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2열 승객의 거주성을 해치면 안 됐었고, 그리고 또 트렁크 공간도 네. 일단은 저 뒤에 3열을 언제나 피고 다니진 않을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나 다 고려를 하다 보니 찾아낸 건데, 그 결과물이 그래도 3열 승객이 약간은 하위였을 것 같고. 네. 2열이 앞이 슬라이딩이 되니까 네네네. 그게 필요에 따라서 그 공간을 나의 취향대로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지는 점. 예. 저는 보통 이 ISG 기능을 비활성화 해놓고 타는데, 이유는 그냥 그 정차 시 그리고 출발할 때마다 꺼고 켜지는 엔진 그게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거를. 근데 이 차는 확실히 가솔린이기도 해서 그런지 그런 켜고 꺼질 적에가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게 되네요. 스콜피온 베르데 타이어는 어떤 스포츠성이 좋은 타이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마일리지 우선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스콜피온이라는 계열이 이름이 들어가면 좀 이렇게 오프로드 이런 그런 성향에 맞는, 그러니까 오프로드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장르의 차에 맞는 타이어로 알고 있어요. 승용 스포츠 타이어보다는. 지금 뭐 아주 맥시멈으로 가속한 건 아닌데, 그래도 숨 죽지 않게 충분히 우리 그 고속도로에 올리더라도 차를,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정지 상태에서 가속도 아니고 추월 가속처럼 해본 건데도 매끈하게 이어지네요. 동력 끊김 없이. 그리고 초반에 무엇보다도 끙차 하고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디젤 엔진 대비 우수한. 그리고 RPM이 디젤은
출발 직후부터 예. 좀 초반에 많이 힘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더 이제 회전수를 올려 보면은 그 출력감이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얘는 거꾸로 이 처음보다는 후반으로 네, 더 올려갈수록 좀 신나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오른발에다가는 계속 힘은 주고 있는데 그렇죠. 힘 빠지는 거랑 네. 얘는 그 계속 이 발목에 힘 버티면서 그 이제 힘 고인 게 뭐랄까 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그런 차이겠죠.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는 지금은 제가 드라이브 모드긴 한데 다시 얘는 이 폭스바겐은 그냥 기어 시프트 내리면은 바로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굳이 스포츠로 안 바꾸더라도 변속기만 따로. 그럼 이 스로틀 리스판스가 그냥 즉각적으로 좀 과할 만큼 올려놓은 것 같아요. 초반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방방거리게끔. 얘는 그리고 공인 연비는 지금 10.1입니다. 복합 연비가. 연비는 지금 8.4예요. 주행하면서 말씀드리면은 얘는 이제 아까도 저희 몇 번 얘기했지만 레인 센터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하지만 이제 차로 유지 보조 정도는 들어가서 주행 피로도는 되게 적은 차 같아요. 그래서 5,100만 원이면은 저는 선택하라고 추천할 수 있는 차예요.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중요한 피처로는 MIB3가 들어갔고 디지털 콕핏 들어가서 이것도 이제 메뉴가 이렇게 달라지죠. 지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뷰 버튼 누르면 지도 전체를 띄우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만 띄우기도 하고, 그리고 보조 시스템. 얘는 지금 보조 시스템이 레인 어시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레인 센터링은 아니고 정말 차로 유지 보조입니다. 차선을 머금으면은 안쪽으로 밀어넣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두 들어가 있고, 사이드 어시스트 이거는 블리스. 그래서 저 까만 데에 차가 사각지대에 들어오면 저기 불이 들어오죠. 이 디지털 콕핏 같은 경우는 여느 폭스바겐 차들에서 봤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 귀퉁이에 나오는 영역도 정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있고, 음성 명령은 서울역으로 가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주소를 입력할까요? 아니면 최근 목적지들 중에서 선택할까요? 혹은 경로 정보를 보시겠습니까? 서울역으로 가자. 연락처로 전화, 휴대폰 앱 전화. 이건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 미러링이 됩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홈에 가보면 메뉴도 이거 위젯도 구성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4가지인데 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그리고 인디비주얼 가면은 5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고요. 조향, 구동장치, 라이트 어시스트, 원격 에어컨 제어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콤바인드 타입으로 들어갔는데 저 높이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사용자의 그 신체 조건에 따라서는 좀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룸미러는 프레임리스 타입의 룸미러가 들어갔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USB 포트는 전부 C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A타입을 쓰기 위해서 C가 잭을 연결해 가지고 젠더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기어 셀렉터, 그리고 전자식 파킹 버튼, 오토홀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그리고 카메라 한번 볼까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있고, 3D로 합성도 할 수 있는데 화질은 아주 딱히 좋진 않죠. 근데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차가 돌아가네? 화면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와,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차랑 화면이 따로 돌아요. 이렇게 했을 때 와, 이거 재밌다. 그리고 온도는 듀얼 에어컨이 들어갔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가까이만 가도 숨어있는 메뉴가 나와요. 제스처 컨트롤도 되는데 이게 지금 라디오 가보죠. 앞부분은 조금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거.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 네. 제스처 컨트롤은 여전히 안 되네요. 가끔 되네요. 예. 여기는 컵홀더가 있고요. 컵홀더 있고, 이 위에 수납 공간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좋죠. 쓸모 많죠. 예. 시트 메모리는 3가지 되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모두 되고, 이걸로 요추 받침도 전동식입니다. 시트는
형태도 좋고 몸 지지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끝났습니다.